탐관의 마음을 바꾼 도깨비 조선의 기적 같은 100일. 조선 후기 백성들을 괴롭히던 탐관 김연령이 어느 날 기묘한 도깨비를 만나게 됩니다. 도깨비는 매일 밤 김연령에게 나타나 신기한 일들을 벌이는데 과연 100일 동안 도깨비와 함께 지낸 탐관은 어떻게 변할까요? 뜻밖의 우정과 따뜻한 감동이 가득한 조선시대의 도깨비 이야기. 마지막 반전까지 놓칠 수 없는 유쾌하고 훈훈한 결말이 기다립니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독한 현령의 하루. 조선 숙종 때의 일입니다. 전라도 어느 고을에 김연령이라는 탐관이 있었는데 이 양반의 탐욕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김연령 앞에서는 돈 이야기도 하지 말라. 고 동네 사람들은 말을 할 정도였지요. 어느 화창한 봄날 김연령이 관아에서 평소처럼 백성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날도 여러 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두들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나이든 농부 박영감이었습니다. 현령님, 올해 농사가 잘 안 되어서 세금을 조금 늦게 낼 수 있을까요? 김연령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세금을 늦게 내? 그럼 나라 돈은 누가 책임져? 안 되겠어. 벌금까지 내야 해. 현령님, 그러시면 저희 가족이 굶게 됩니다. 박영감이 애타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 알바 아니야. 굶기 싫으면 땅이라도 팔아서 세금 내. 김연령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영감이 눈물을 글썽이며 나가자 두 번째로 젊은 상인이 들어왔습니다. 현령님, 장터에서 장사할 허가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허가비 15냥 내. 김연령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15냥이요? 다른 고을에서는 5냥인데. 여기는 다른 고을이 아니야. 싫으면 다른 데 가서 장사해. 상인이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고 나가자 세 번째로 과부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현령님,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는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연령이 서류를 대충 보더니 말했습니다. 면세? 그런 건 없어. 그리고 이런 서류 처리하려면 수수료 10냥. 현령님, 저한테는 그런 큰돈이. 돈 없으면 왜 여기 와서 시간 낭비야? 빨리 나가. 할머니가 울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며 김연령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도 돈을 잘 벌었네라고 생각했지요. 하루 일과를 마친 김연령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저택은 정말 화려했어요. 백성들에게서 뜯어낸 돈으로 지은 큰 집이었거든요. 현령님, 오늘 수입이 50냥입니다. 하인이 보고했습니다. 50냥? 어제보다 10냥이나 적네. 내일은 세금을 더 올려야겠어. 김연령이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김연령은 계속 돈 계산만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새로운 세금 항목을 만들어 볼까? 길 사용료라든지 우물 사용료라든지. 밤이 되어 김연령이 자신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어요. 중국산 비단, 값비싼 자기, 금으로 만든 장신구들. 이 모든 게 다 내 거야. 김연령이 혼자 웃었습니다. 백성들은 참 순진해.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물이 있으면서도 김연령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늘 불안하고 초조했거든요. 혹시 상관들이 내 일을 감시하는 건 아닐까?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매일 밤 이런 걱정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전혀 없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은 좀 달랐습니다. 김연령이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방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깔깔깔 호. 어디선가 신기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누구야? 이 밤중에 웃는 소리가. 김연령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웃음소리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김연령이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하인들이 장난치나? 하지만 하인들은 모두 자고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그 웃음소리는 뭐였을까? 김연령이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이번에는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문 손님이 오셨네요. 누군가 노래하듯 말하는 소리였어요. 김연령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기묘한 도깨비의 등장과 신기한 능력들. 김연령이 떨면서 방 안을 둘러보고 있을 때
갑자기 방 한가운데서 알록달록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는 점점 진해지더니 사람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김연령이 벽에 등을 대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연기가 모두 거치자 정말 신기한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키는 아이만하고 머리에는 작은 뿔이 하나 나 있었어요. 그런데 얼굴은 순하고 친근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령님. 그 존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너는 대체 뭐야? 김연령이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저는 도깨비예요. 제 이름은 깨돌이라고 해요. 도깨비가 웃으며 자기소개했습니다. 김연령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도깨비? 그런 게 정말 있어? 그리고 왜 내 방에 나타난 거야? 현령님이 너무 재미없게 사시는 것 같아서 조금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깨돌이가 장난스럽게 윙크했습니다. 도와준다고? 무슨 도움? 김연령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현령님 마음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들어 드리려고요. 깨돌이가 손을 흔들자 갑자기 김연령의 관복이 분홍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김연령이 깜짝 놀라서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쁘죠? 분홍색이 현령님께 잘 어울려요. 깨돌이가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빨리 원래대로 돌려놔. 김연령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원래대로요? 그럼 현령님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해요. 깨돌이가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방 안에 큰 거울이 나타났습니다. 그 거울 속에서 오늘 하루 김연령의 모습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울 속에서 김연령이 박영감을 쫓아내는 모습, 상인에게 비싼 허가비를 받는 모습, 과부 할머니를 울린 모습이 그대로 재생되었습니다. 저게 정말 내 모습인가? 김연령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바로 현령님의 하루 모습이에요. 어떠세요? 깨돌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김연령은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했어요. 마치 괴물 같았거든요. 이건 좀 심한 것 같긴 하지만 김연령이 변명했습니다. 좀이 아니라 아주 많이 심해요. 깨돌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온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도우려고 하는 거야? 저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게 좋거든요. 김연령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행복?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야.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깨돌이가 다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연령의 방이 갑자기 추운 겨울 밤으로 변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휘날리고 어디선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게 뭐야? 김연령이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창밖에는 오늘 김연령에게 쫓겨난 박영감 가족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집을 빼앗겨 길거리에서 떨고 있었거든요. 현령님 때문에 저 가족이 집을 잃었어요. 깨돌이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연령이 처음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들이 너무 추워 보이는데. 이제 조금 느끼시나요? 깨돌이가 희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법은 법이잖아. 김연령이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과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깨돌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깨돌이가 다시 손을 흔들자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방, 화려한 가구들, 그리고 여전히 분홍색 옷을 입은 김연령. 현령님, 저와 함께 100일 동안 특별한 경험을 해보시겠어요? 깨돌이가 제안했습니다. 100일? 네. 매일 밤 제가 찾아와서 현령님께 새로운 걸 보여드릴게요. 만약 내가 거부한다면? 거부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러면 평생 분홍 옷만 입고 사셔야 해요. 김연령이 거울을 보니 정말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현령이를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좋아, 해보자. 하지만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김연령이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밤에 또 만나요. 깨돌이가 환하게 웃으며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김연령의 옷도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느낌이 남아 있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았거든요. 매일 밤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사건들. 다음 날 밤 약속대로 깨돌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어요.
현령님,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깨돌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김현령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지냈어. 할 일 하고 세금 받고. 또 백성들을 힘들게 하셨군요.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한 거야. 깨돌이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예쁜 구슬들이 굴러나왔어요. 구슬마다 다른 색깔이었는데 신기하게도 각각 다른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김현령이 신기해했습니다. 이건 마음 구슬이에요.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들을 수 있어요. 깨돌이가 설명했습니다. 깨돌이가 파란 구슬을 김현령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걸 귀에 대보세요. 김현령이 구슬을 귀에 대는 순간 갑자기 박영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디서 잘못했을까?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박영감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이게 뭐야? 김현령이 놀랐습니다. 박영감의 마음속 이야기예요. 현령님께 쫓겨난 후에 부인과 나눈 대화죠. 깨돌이가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빨간 구슬을 주었습니다. 과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들아, 어머니가 힘이 없어서 내 제사도 제대로 지내주지 못하는구나. 현령님이 무서워서 부탁도 못하고. 김현령의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걸 왜 들려주는 거야? 현령님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말이에요. 깨돌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내 할 일이 있어. 세금을 안 걷으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 김현령이 변명했습니다. 세금을 걷는 것과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달라요. 깨돌이가 노란 구슬을 꺼냈습니다. 이건 다른 골 현령님의 마음 구슬이에요. 다른 현령이? 김현령이 노란 구슬을 들으니 다른 현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성들이 힘들어하니 세금을 조금 줄여주자. 나라 일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이 먼저야. 김현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현령도 있어? 네,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현령님들이 많아요. 깨돌이가 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돌이가 검은 구슬을 꺼냈습니다. 이건 현령님의 마음 구슬이에요. 김현령이 그 구슬을 들어보니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밤마다 무서운 꿈을 꿀까? 김현령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내 진짜 마음이야? 네, 현령님도 사실은 외롭고 무서우셨던 거예요. 깨돌이가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깨돌이가 손을 흔들자 방안이 갑자기 김현령의 어린 시절로 변했습니다. 가난하지만 따뜻한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는 어린 김현령의 모습이었어요. 현령님도 어렸을 때는 정말 착한 아이셨네요. 깨돌이가 말했습니다. 어린 김현령은 아픈 동네 할아버지에게 약을 갖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강아지에게 자신의 밥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때는 달랐어. 김현령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달라진 걸까요? 깨돌이가 궁금해했습니다. 세상이 험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 착하기만 하면 손해만 본다고. 정말 그럴까요? 깨돌이가 다시 손을 흔들자 이번에는 다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가난하지만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사는 마을 사람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상인들, 백성들을 사랑하는 관리들. 이 사람들은 모두 착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불행해 보이나요? 깨돌이가 물었습니다. 김현령이 자세히 보니 그 사람들은 모두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김현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깨돌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뭐에서 와? 마음에서 와요. 따뜻한 마음에서요. 갑자기 김현령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김현령이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변할 수 있어요. 깨돌이가 격려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물론이에요. 현령님 마음속에는 아직도 착한 마음이 남아 있거든요. 깨돌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현령님, 저와 함께 진짜 행복을 찾아보실래요? 김현령이 망설이다가 깨돌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어요.
내일부터 조금씩 달라져 볼까? 김연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와, 너무 기뻐요. 깨돌이가 방방 뛰며 좋아했습니다. 그날 밤 김연령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 나타나서 웃으며 인사했어요. 도깨비를 통해 깨달아가는 진정한 가치. 다음 날 아침, 김연령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깨돌이와의 만남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해볼까? 관아에 나가보니 어김없이 백성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어제와 똑같은 박영감이었어요. 현령님 혹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실 수? 박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화를 냈을 김연령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어제 들었던 마음구슬의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디서 잘못했을까? 김연령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박영감, 올해 농사가 정말 안 됐나? 내 현령님 가뭄이 너무 심해서. 박영감이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번 달은 반만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나눠서 내도록 하자. 김연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영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그래, 대신 농사가 잘 되면 제때 내야 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영감이 기뻐하며 나가자 김연령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두 번째로 들어온 젊은 상인도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현령님, 장사 허가비가 15냥이라고 하셨는데 아, 그거 10냥만 내면 돼. 정말요? 그럼 5냥은 나머지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데 써. 상인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현령님의 마음씨가 이렇게 따뜻하신 줄 몰랐습니다. 김연령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묘했거든요. 세 번째로 들어온 과부 할머니에게는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들분이 나라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면세 혜택을 받으셔야죠. 김연령이 먼저 말했습니다. 현령님 정말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서류 처리비도 받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죠. 김연령이 자신의 돈주머니에서 몇 냥을 꺼내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현령님 이런 큰 은혜를. 김연령도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사람을 도와주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을 줄 몰랐거든요.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대했더니 관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편안해했어요. 현령님이 오늘 많이 달라지신 것 같네요. 관아 서기가 신기해했습니다. 그래, 나도 모르겠네. 김연령이 쑥스러워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연령은 길거리에서 우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얘야, 왜 울고 있니? 김연령이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가 병이 나서 약값이 없어요. 아이가 훌쩍거리며 말했습니다. 김연령이 망설이지 않고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약을 사거라. 정말요? 감사해요, 아저씨.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김연령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확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런 게 진짜 기쁨이구나. 그날 밤 깨돌이가 나타났을 때 김연령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령님,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깨돌이가 박수를 치며 나타났습니다. 너 봤어? 네, 하루 종일 지켜봤거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김연령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닌데 그런데 이상해. 돈을 적게 받았는데도 기분이 좋아. 그게 바로 진짜 행복이에요. 깨돌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진짜 행복? 네, 남을 도울 때 느끼는 기쁨이야말로 진짜 행복이거든요. 깨돌이가 손을 흔들자 방 안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이건 현령님의 착한 마음이 만든 꽃들이에요. 김연령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예쁘네. 앞으로 더 많은 꽃들이 필 거예요. 현령님이 더 착해지실수록 말이에요. 깨돌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김연령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백성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합리한 세금은 줄여주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도깨비의 정체와 놀라운 반전. 어느덧 100일이 다 되어갔습니다. 그동안 김연령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탐욕스러운 현령에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어진 현령으로 변한 거죠. 마지막 밤, 깨돌이가 평소보다 조금 슬픈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령님, 오늘이 우리가 만나는 마지막 밤이에요. 깨돌이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김연령이 놀랐습니다. 왜?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희 도깨비는 100일 동안만 인간과 함께할 수 있거든요. 깨돌이가 설명했습니다. 김연령이 갑자기 서운해졌습니다. 그럼 내일부터는 너를 볼 수 없다는 거야? 네, 하지만 현령님은 이제 혼자서도 잘 하실 수 있어요. 깨돌이가 믿음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깨돌아,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너 덕분에 내가 완전히 달라졌거든. 김연령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현령님과 함께한 100일이 정말 행복했어요. 깨돌이가 웃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깨돌이가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현령님,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 네, 사실 저는 그냥 도깨비가 아니에요. 김연령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럼 뭔데? 깨돌이가 손을 흔들자 갑자기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도깨비에서 키 큰 어른으로 변하더니 마지막에는 하얀 옷을 입은 신선 같은 모습이 되었어요.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관이에요. 깨돌이가 밝혔습니다. 선관? 김연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하늘에서 현령님의 악행을 보고 벌을 내리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현령님의 마음속에 아직 선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기로 했어요. 김연령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를 벌 주려고 온 거였어?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현령님이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선관이 된 깨돌이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벌 대신 축복을 내려드리기로 했어요. 축복. 선관이 손을 흔들자 김연령 주변에 황금빛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현령님께는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복을 드려요. 그리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내실 거예요. 김연령이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나는 뭘 해야 해? 지금처럼만 사시면 돼요. 백성들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세요. 그건 당연히 할 거야. 선관이 마지막으로 선물을 하나 더 주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붓이에요. 이 붓으로 쓴 글은 모두 현실이 돼요. 정말? 네, 하지만 착한 일에만 써야 해요. 나쁜 일에 쓰면 붓이 사라져버려요. 김연령이 소중하게 붓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현령님, 그럼 이제 정말 작별이에요. 선관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하늘에서 항상 현령님을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선관이 밝은 빛과 함께 사라지자 김연령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0일을 되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신기한 100일이었어. 덕분에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구나. 김연령은 그날 밤부터 혼자서도 착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완전히 변한 김연령과 따뜻한 마무리.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김연령은 정말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온 고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현령이 된 거죠. 어느 따스한 봄날, 김연령이 관아에서 일하고 있는데 박영감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환한 웃음을 띠고 있었어요. 현령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습니다. 박영감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인데? 올해 농사가 대풍작이에요. 현령님께서 새로운 농법을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김연령이 뿌듯해했습니다. 선관이 준 특별한 붓으로 써둔 것이 효과를 본 거였어요. 백성들의 농사가 잘 되게 하소서.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올해는 세금도 넉넉히 낼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현령님께 특별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박영감이 곱게 포장한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저희 마을에서 함께 만든 현령님 옷이에요. 김연령이 포장을 풀어보니 정성스럽게 수놓은 아름다운 관복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걸. 현령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과부 할머니도 들어왔습니다. 현령님, 저도 드릴 게 있어요. 할머니가 가져온 것은 손수 만든 신발이었어요. 밤늦게까지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현령님 발이 아프실까봐 특별히 푹신하게 만들었어요. 김현령이 감동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백성들이 찾아와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만든 음식을, 어떤 사람은 예쁜 꽃을, 또 어떤 사람은 정성스럽게 쓴 감사 편지를 가져왔어요. 저녁이 되어 김현령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가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현령님, 아이들이 김현령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얘들아, 뭐하고 놀았니? 현령님 놀이했어요. 현령님 놀이? 네. 착한 현령님이 되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놀이예요. 김현령이 웃으며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집에 도착한 김현령은 하인들도 완전히 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웃으며 일하고 있었거든요. 현령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인들이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수고했어요. 김현령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김현령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깨돌아, 잘 지내고 있어? 나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 김현령이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방 안에 꽃잎들이 날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호 깔깔깔. 깨돌이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김현령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깨돌이 맞지? 어디 있어?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현령님 정말 잘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 현령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변해서 모든 하늘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어요. 김현령이 행복해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너 덕분이야. 아니에요. 현령님의 착한 마음 덕분이에요. 깨돌이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또 만날 수 있을까?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지금처럼 착하게 사세요. 바람이 멈추고 조용해졌지만 김현령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 후로도 김현령은 계속해서 백성들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정은 다른 고을에까지 소문이 나서 많은 현령들이 본보기로 삼게 되었어요. 김현령은 매일 밤 하늘을 바라보며 깨돌이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지요. 정말 아름다운 변화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현령과 도깨비 깨돌이의 100일간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탐욕스러운 현령이 도깨비의 도움으로 따뜻한 마음을 되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감동적이었지요. 특히 마지막에 깨돌이의 정체가 밝혀지는 반전도 놀라우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자연을 사랑한 도깨비와 나무꾼의 아름다운 공존입니다. 산속에서 벌어지는 도깨비와 인간의 따뜻한 우정 이야기인데요.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서로 다른 존재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처럼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